리플의 RLUSD가 카르다노를 포함한 여러가지 블록체인에서 쓰이게 된다면은 리플의 생태계가 점점 넓어지고요. XRP의 실제 사용도 간접적으로 확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결제, 송금 같은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걸 누가 그리고 어느 체인에서 먼저 확장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호스킨슨 측에서는 카르다노 자체 생태계의 성장까지도 강조를 남겼고, DApp 숫자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총 예치금도 100%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운타임 없이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점도 강조를 남겼는데요. 즉 기술력과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다 갖춘 블록체인 위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는 두 프로젝트한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리플에게도 호재, 에이다에게도 호재,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함께 하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상호 운용성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 이동이 가능해지면은 XRP가 카르다노 기반의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XRP를 스테이킹을 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에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기능입니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미드나잇이라는 프라이버시 강화 사이드 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이 체인 위에 XRP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엔 XRP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익명성이라는 속성이 XRP에게 부여가 됩니다. 프라이버시 강화가 향후 금융거래 그리고 CBDC 연계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되기 때문에 리플 XRP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진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계약 연결인데요. 카르다노의 마를로우라는 계약 플랫폼에 XRP를 연동을 한다라는 건요, XRP가 단순한 송금을 넘어가지고 계약 기반의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확장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협업들이 실현이 되면요, XRP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디파이, 스마트 계약, 프라이버시, 사이드 체인까지 여러가지를 넘나드는 멀티체인 자산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XRP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XRP의 유동성이나 거래량이 증가를 할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DApp이나 디파이에서 활용이 되면서 실제 사용 수요가 점점 증가하겠죠.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XRP가 에이다랑 손을 잡는다라는 거는 그냥 기술 제휴 하나 정도로 끝날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 그리고 생태계를 가진 두 블록체인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하면서 이에 따른 확장하는 전략적인 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XRP의 미래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살아남고 확장이 되는가, 그 여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XRP, 에이다 협업 논의 자체가 그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협업 자체가 곧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에 따른 리플 코인의 강력한 폭등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러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플의 주요 목적인 국제 송금 시스템에 있어 더욱 빠르고 획기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리플 레이어 2 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XRP가 10배 오를 때 100배, 1000배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 체인이라고 프로젝트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이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또한 원활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코인은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에 포크라고 되어 있죠. 하드포크와 비슷한데 XRP의 좋은 특성은 유지하면서 레이어 2의 존재 가치인 확장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 스마트 컨트랙트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의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술자들이 모인 리플 커뮤니티에서 우려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거죠. 레이어 2는 앞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 펼쳐질 꽃과 열매들, 즉 블록체인 전용 앱들을 연결합니다. 이 중요한 연결이 거의 이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 이 코인이 혹시라도 XRP보다 커질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플 기술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슈와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기존 체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 걱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에 대한 기술자들의 우려를 기술자 대표인 CTO 슈와르츠가 직접 나서서 달래주네요. 이 코인 얼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코인은 작년 12월에 출시되어 아직 1년도 안 된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47원, 그리고 시총 역시 270억 수준으로 45조인 리플 XRP에 비해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98% 이상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언락으로 인한 하락 충격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 구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리플 CTO의 집중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리플사에서 프로젝트에 지대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완전한 소송 종료가 받쳐줘야 전략적으로 금융권 사업 전개가 시작되겠죠. 그때 이 코인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펼쳐서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직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 맡고 있는 것을 통해 유추 가능한 부분입니다. SEC의 소송 종식은 곧 리플 채택과 직결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은 확장되죠. 금융권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국가와 지역별 특수성들 때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 하나하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리플은 확장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나도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죠. 리플 XRP 성장과 함께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안에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9번과 레이어 2 메시지 남겨주시면 해당 코인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